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슈름 6회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죽은 세자의 목소리는 너무 슬펐고 태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중전을 모함하고 대군들과 원손에게 흠집을 내어 태현을 하려는 황은영의 모습은 왕짜증이었어요. 세자를 독살한 건 권의관에게 맨손목을 내준 황기인이었는데요. 황기인이 범인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권의관과 그렇게 은밀한 사이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봐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의성군이 권의관의 아들이고 권의관이 자기 아들 세자 만들려고 세자를 죽인 거라면 그것도 꿀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톱파볼게요. 한편 세자 자리에 욕심없어 보이던 보건군은 의성군 때문에 내면의 욕망과 마주했고 든든한 뒷배가 없어 왕이 될 수 없다며 태소용에게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태소용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보고자 흑하에 중전이 외부 약재를 썼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조판서와 거래를 했죠. 아니, 병조판서 딸 청아는 지금 보건군 알지도 못하고 목에 점 있는 잘생긴 성남대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귀여운 새손의 다리에 알 수 없는 상처와 독에 반응한 은수저였습니다. 이거 완전 태인세자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는 패비윤 씨의 증언과 같은 모양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국법으로는 원손이 세자가 되는 것이 맞으니 왕자들 중 한 명으로 세자를 세우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원손을 죽이려 하고 있음인데 세자빈의 망상이 아니라 보모상군과 주변 궁인들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세손에게 전해지는 음식들 모두 기미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기미상궁들이 독을 발견 못했다고 한 걸 보면 한통속이라는 거잖아요. 원손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한 번에 죽이는 독살이 아닌 독을 조금씩 먹여 처음에는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를 하다가 차차 독이 쌓여 죽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중전이 세자빈의 말을 과대망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키고자 옆에 두었기에 원손에게 더한 위험이 가해지기 전에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중전이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도 원손을 마주하기 전 문 앞에서 웃는 표정을 짓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슈름 6회에서는 대비가 왜 중전을 싫어하는지, 중전의 아들들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왜 싫은지 그 이유가 등장했는데요. 조기인은 아들 이효가 세자가 된 이후에도 그냥 조기인이었습니다. 중전 윤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왕은 친모인 조기인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중전 윤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마령을 세자빈으로 간택했죠.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며느리 안 그래도 싫은데 이 며느리가 자기한테 어마마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중전한테만 어마마마라고 부르면서 쪼르르 달려가니 아주 부들부들 떨렸나봐요. 생각보다 속이 너무 좁은 빌런이었어요. 태소용에 의해 중전이 외부 약재를 썼다는 게 황은영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대비는 다음날 다시 진행되는 추국에서 외부 약재를 사용한 게 중전이라고 실토하지 않는다면 역적 패비윤 씨와 사서로이 만난 것을 공개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중전은 도관에 든 쥐가 돼버렸는데요. 외부 약재를 사용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그리고 7회 예고를 보니 왕은 외부 약재가 세자의 사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기한을 준 것 같아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중전이 폐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중전은 성남대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외부 약재를 성남대군이 가져왔다는 말은 하지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슈룹 7회 예고에서 대나무 숲에서 성남대군을 향해 칼을 든 주상의 모습을 보아 성남대군이 직접 주상에게 외부 약재를 가져온 건 형을 살리고자 했던 자신이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외부 약재가 세자의 사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칼에 목을 겨눈 것 같고요. 세자가 죽기 전 권의관은 옥에 찾아온 성남대군에게 약재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같은 약재라도 약성이 다를 수 있다며 반하라는 약재는 담과 해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만 음력 4월이 되면 그 독성이 매우 강해져 병자를 사망케 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황원용은 외부 약재 중 반하라는 약재를 문제 삼을 것 같아요. 내의원에서 17년째 일한 은여가 본 약재 찌꺼기가 반하의 찌꺼기로 밝혀지겠죠. 중전과 성남대군은 세자에게 사용한 반하라는 약재가 독성이 강한 음력 4월에 채취한 것이 아니라
독성이 없는 달에 채취했음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증명할 방법은 약을 구매한 약재상을 찾아가 약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재상이 사라져 증자를 찾기 어려워졌죠. 청아가 약재상이 사라져 성남대군을 만날 수 없어 사람 찾는 기술자들을 찾아가 용모파기까지 그렸으니까요. 약재상이 사라진 이유는 아마도 황원영이 처리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황기인은 죽지는 않고 피 토하지도 않고 조금 괴롭혀주기만 하는 약을 구입했다 했습니다. 황기인이 이용한 약재상은 병조판서 딸 청아도 자주 이용했던 서촌의 약재상일 것 같고요. 토지선생도 청아도 황기인도 모두 그 약재상을 이용할 만큼 약 효과가 좋고 유명한 곳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황기인이 세자를 죽인 약을 샀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으니 황원영은 뿌리를 잘라내버리기 위해 약재상을 없앤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약재상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지어주어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죽지 않았다면 성남대군과 청아 모두 애용하는 돈만 주면 누구든지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서촌에서 약재상을 운영했던 사람을 찾아달라고 성남대군이 의뢰를 하고 찾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대군이 청아의 은장도를 찾아와 돌려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약재상 사람을 찾는다 한들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성남대군이 바나라는 약재를 찾기 위해 직접 산으로 뛰어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성남대군은 형을 살리기 위해 의학서적을 다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라는 약재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채취할 수 있는지, 독성이 있는 바나와 독성이 없는 바나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여 대신들 앞에서 멋지게 증명할 것 같습니다. 세자에게 사용한 외부 약재에 들어간 바나는 음력 4월에 채취한 것이 아니라 독성이 없었으며 만약 독성이 있는 바나를 사용했다면 세자가 피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실험을 해본 결과를 증거로 들이밀 것 같아요. 그렇게 외부 약재권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편 슈룹 7회 예고를 보면 중전은 대비에게 참으로 기묘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는데요. 긴장한 대비와 달리 화령은 매우 여유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비는 중전이 패비윤 씨를 만난 사실로 협박을 하려 했죠. 외부 약재가 해결되더라도 패비윤 씨를 만난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데요. 중전은 이 문제를 소문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슈룸 6회에서 대신들이 황원영에게 독살이라는 소문만으로 중전을 몰아갈 수 있겠냐라고 묻자 황원영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며 끔찍한 소문일수록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에 당할 뻔했던 중전이 대비에게 소문으로 역공을 할 것 같은데요. 태인세자가 죽은 후 그의 몸에는 이상한 침자국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중전의 사람들인 궁녀와 내관들을 통해 널리 퍼뜨리는 거죠. 마침 원손의 허벅지에 상처가 있는 것이 밝혀졌으니 태인세자를 죽인 무리가 지금의 원손까지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만들어서 대비를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슈룹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